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문제 풀면 드디어 이 책 전체가 다 끝이 나겠군요. 97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그 다음에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B부터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this blood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the camera라고 하면 이미 앞에 카메라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순서대로 이제 1번 문장부터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파티장에 있는 당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티장에 있는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It's dark, 아주 어둡고, 그 다음에 group friends, 일무리의 친구들이 ask you, 당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take a picture, 좀 사진을 찍어 달라라고 하죠. 자, 그들의 사진이 아니고 of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상입니다. 사진 찍는 대상이 the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사진을 찍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you grab your camera. grab이라는 말은 잡고 쥐는 거죠. 꽉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걸 grab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you grab your camera. 그래서 당신의 카메라를 잡고 포인트 초점을 맞추고 and 그리고 shoot your friend, 친구들을 찍죠. 뭔가 촬영하다라는 말을 shoot라고 합니다. shoot이 쏘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촬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카메라를 잡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친구들을 찍어 주죠. 자, 그러면 그 카메라가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turns on the flash, 플래시를 켭니다. 자동으로 플래시를 켜고 어두우니까 as there is not enough light, 충분한 빛이 없으니까요. 어떤 충분한 빛이 없냐면 available 이라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겠죠. 그래서 available은 형용사로 보통 여러분이 단어장을 찾으면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가볍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용 가능한 빛이, 사용 가능한 충분한 빛이 없거든요. 뭐 하기에?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내기에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이 플래시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카메라라는 게 결국 빛을 받아서 사진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사진이 환하게 돼버려서 하얗게 나가버리고 빛이 없으면 안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과 그 다음에 적정한 그 빛의 양이 적으면 그래서 왜 사진 찍을 천천히 찍히잖아요. 많은 양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절컥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인 장면들이 흐르르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뭘 바르겠습니까? 지난번에 냈던 숙제 아는 거 써오기. 그거 다음 주 꼭 외우세요. 왜 숙제를 안 내놨더니 아직까지 자기가 아는 걸 못 찾은 거죠. 그래서 A4 용지 반 페이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는 거 써오세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half of your friends, 당신네 친구의 절반 정도가 appear in the picture, 사진에 나오게 되는데 with 뭘 갖고 나오냐면 두 개의
밝고 빨간 서클 눈을 갖고 원을 갖고 나오는 거죠. 뭐 대신에? 눈 대신에. 이런 사진 본 적 있죠? 눈 있는 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2개 돼 있는 거. 자, 그런 채로 사진이 나오는 거죠. This is common problem. 이게 아주 흔한 문제인데 cold라고 하면 뭐라고 불리우는 거잖아요. 뭐라고 불리우는 거냐면 red eye effect라고 불리우는, 저는 이거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이름이라고 해석해요. 자, 이게 아주 흔한 문제인데 그 이름이 red eye effect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이러면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red eye effect는 우리말로 정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붉을 적자 써서 눈목자 써서 정목 현상이라고 해요. It's caused, 이게 일어나는 건요. Because 왜냐하면 the light from the flash, 이 flash에서 나오는 불빛이 penetrate이라고 하면 얘가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통과하다, 뭐 침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눈을 통과해 가기 때문이죠. 뭘 통해서 그러냐면 POP를 통해서. POPL이라는 데는 보통 눈동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지금 지문 아래 보면 동공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눈 뒤로 가는 겁니다. 빛이 눈 뒤로 가서, 그리고 get reflected. reflect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얘는 반사하다,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빛이 생각하지는 않겠죠. 빛 따위가 뭐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사가 되는 건데 카메라로 반사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반사되어 가냐면 눈 뒤쪽에서, 플래시가 터져서 눈 뒤로 빛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랬다가 여기서 반사되어서 다시 카메라로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 빛이 막에 맺히는 거잖아요, 카메라에. 자, where, 여기서 아주 많은 양의 피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뒤쪽에 피가 많은 부분에 거기 닿였다가 여기서 반사돼서 카메라로 나가니까 핏빛이 나와서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This blood is the reason. 이 피가 바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Why? 어떤 이유가 되냐면 눈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되는 거죠. In the photography에서, 이 사진에서 눈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펙트가 훨씬 더 알아챌 수 있어요. 인식 가능한데 언제 가능하냐면 there's not much light, 많은 빛이 없을 때 가능한 거죠. 어디에? 그 주변 환경에 빛이 많이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야, this is because,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눈동자가 light라고 하면 확대하다, 지문 아래에 적혀 있죠. 확대하다, 커지다 라는 얘기예요. 얘가 팽창하는데 어두워지면 동공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빛이 get inside,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디로? 눈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더 큰 정목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눈을 안 만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플래시가 안 터지게 하면 됩니다. 플래시가 안 터지면 빨간 눈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즘 카메라는 아주 똑똑해서 지가 알아서 하기도 하는데 플래시를 2번 연속 터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째 플래시에 사진이 찍히면 정목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제로 발광을 한번 하고 찍으면, 그러면 빛이 켜졌으니까 동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난 굉장히 신기할 줄 알고 한 얘기였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 풀어보시죠. 무슨 얘기하면 좋아하는지도 써오세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쪽에 맞춰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문장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놈들 중에 가급적이면 B나 C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근데 여기 hence라는 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결론을 내릴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여기서 바로 받아 나오기에는 앞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C를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그 두 가지 변인이라는 말이 있어서 얘가 지금 주어진 문장에 들어있는 얘를 연결해서 받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로 봤더니 Does this mean? 그러면 이 얘기는 이라는 말에 이 this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C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C, A, B의 순서가 되면 되겠군요. 지금 당장은 이제 1학년 모의고사니까 뭐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이 집중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가볍게 이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일찍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아예 좀 수준 높은 지문으로 문제풀이가 위주인 그런 강의도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even though라고 하면 비록 뭐라 해도 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variable이라고 하면 두 가지 변인, 변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vary라는 다양하다라는 다양하다 또는 변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variable이 seem to be related 이라고 했으니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변인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 there may 어쩌면 없을 수도 있죠. 뭐가 없을 수도 있냐면 causal relationship 이라고 하면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 cause를 이 단어 여러분 알잖아요. 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명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뭐 되죠? 명사 뒤에 AL 붙이면 형용사 되잖아요. 그래서 얘 지금 cause 뒤에다가 AL 붙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전미사를 붙일 때는 소리 없는 마지막 모음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causal이라고 돼서 얘가 지금 인과관계라는 말이 됐습니다. 인과관계는 뭔지 아시죠? 네, 설마 잘 모르시겠는 분이 있다. 수업 끝나고 저 잠깐 봅시다. 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삶의 진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비록 두 가지 요인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얘가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은 두 가지 variable이 단지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be associated with라고 하면 얘가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야, 뭐와 관련이 있어 보이냐면 each other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due to라고 하면 얘는 뭐뭐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니까 제3의 변수의 효과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자, 두 가지 변수가 단지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제3의 변수의 효과로 인해서 사실 두 개는 인과관계가 없는 건데 제3의 변수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학자들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 such misleading relationship을 뭐라고 부르냐면 spurious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call이라는 동사가 소위 오형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돼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 인식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spurious라는 단어는 지문 아래쪽에 보면 단어 적혀 있죠. 그죠?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가짜의 허위의라는 뜻이죠. 자, 사회학자들은 이런 잘못된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위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classic example이라고 하면 classic은 형용사로 아주 전형적인, 고전적인 이런 말이죠.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apparent이라는 형용사는 뚜렷한, 명백한, 명확한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뚜렷한 관계이죠. between A and B가 나오네요. I의 신발 크기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읽기 능력 간의 관계,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It seems that 뭐처럼 보이냐면
shoe size가 신발 크기가 커지면서요. 신발 크기가 커지면서 reading ability가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아이의 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읽기 능력이 더 좋은 것처럼, 더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두 가지가 마치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얘는 제3의 변수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 얘네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관한 지문은 수능에도 되게 잘 나옵니다. 잘 챙겨서 기억해 두세요. 자, does this mean that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발 크기하고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쓰는 말이죠, 그죠? 통계 시간에. 그래서 얘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발 크기가 causes 일으키느냐, 뭘 일으키냐면 reading skills의 개선을 가져오느냐, 발이 점점 커지면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가. 얘는 뭐냐면 지금 의존하는 변수니까 얘를 우리가 네, 맞습니다. 종속 변수라고 부르는 게 얘입니다. 저런 상관관계가 있는가? certain나 틀림없이 아닌 거죠. 자, 이 false relationship은 이 잘못된 관계는 is caused 일어나는데 by 뭘로 일어나는 거냐면 제3의 factor이라고 하면 요인, 요소라는 명사거든요. 제3의 요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죠. 제3의 요인 나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3의 요인 나이로 인해서. 자, that is related 얘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shoe size, 신발 사이즈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reading ability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즉 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도 큰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읽기 능력도 향상이 된 건데 그 애가 나이가 드는 요인 제3의 변인을 빼버리고 보면 발이 커지더니 읽기 능력이 향상됐네? 이런 비용신 같은 추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건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수많은 상관관계하고 인간관계를 찾는 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말이죠. 연구자들이 attempt는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떤 시도를 하냐면 causal claim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인과의 주장을 하려고 시도할 때는 얘네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뭐에 관해서냐면 그 관계에 관해서 말이죠. The independent과 and dependent variable의 즉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주장하려고 하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를 주장하려고 하면 얘네들은 반드시 컨트롤, 통제해야 하는 거죠. 뭘 통제하냐면 다른 변수를 통제해야 됩니다. 다른 변수를 통제하든지 또는요 rule out이라고 하면 없애버리고 배제하는 겁니다. 다른 변수를 없애버리거나 다른 변수를 배제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변수를 배제해야 되냐면 만들어낼 수 있네요. spurious relationship을 이런 허위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변수를 통제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겁니다. 저게 생각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나오면 상관관계가 딱 발견이 되면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걸 입증한다거나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보죠. 백신 부작용. 엄청 많이 보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외국 사례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재밌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인정을 안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후하게 인정해 주는 나라기도 해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학생들 거하고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EBS에 방송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침 먹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는. 그래서 그건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으로 나눴더니 아침을 먹는 그룹이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근데 그게 아주 대규모로 표본을 뽑아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면 그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인과성을 입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걔는 결국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인과성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아무리 아침을 먹어도 여러분이 아침 먹는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인과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은 원래 일찍 일어나고 성실한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런 요인도 있었고 또 하나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이의 이제 아침밥을 챙겨서 먹일 만큼 이렇게 집안에
그 아이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이럴 가능성도 높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인과성이 확립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한쪽은 그냥 외우기 하고 한쪽은 껌을 씹으면서 외우기 했더니 껌 씹는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나 싶었는데 결국 그건 근데 인과성이 있는 걸로 드러났어요. 이 저작 활동이 기억을 자극하는.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뭔가를 열심히 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기억의 강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이건 이미 인과성이 확증된 거예요. 최근의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그래서 껌 씹으면서 들으면 뭔가 기억이 좀 더 잘 된다는 건데, 한 대 맞을 가능성도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수업 전에 오징어 한 마리 먹고 들어와서 수업 듣고 이러면, 그러면 잘 외워지는가 봅니다. 오징어는 맥주 안주인데 왜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9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 특정한 형태의 블라인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블라인니스 때문에라는 얘가 아주 결정적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방금 우리 풀었던 97, 8번 유형처럼 ABC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나 여기 99번의 유형처럼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는, 얘가 수능에서 35번에서 38번까지 나오는 네 문제인데 빈칸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국 저는 그런 표현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소위 킬러 유형이 되는 거죠. 31번부터 39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35, 6, 7, 8번 문제를 푸실 때는 35번은 저거군요. 빼버려도 좋은 문장원이군요.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연결사나 대명사 같은 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s the reason, 그래서라는 말도 문제를 푸는데 단서가 되지만 결정적 단서로 문장을 읽어나가다가 their blindness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blindness가 앞에 언급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도 사실은 3번 자리를 정답으로 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것도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1,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단서로만 답이 찾아지는데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흐름,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이제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자고요. 1번부터 한번 봐가겠습니다. daylight이라고 하면 일광이라고 하죠. 우리는 거죠. 낮에 햇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광이 is the only signal, 유일한 신호는 아닐 거예요. 어떤 유일한 신호냐면 낮에 보이는 햇빛이 brain이 can use, 이용할 수 있는 for the purpose of,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뭐의 목적으로 이용하냐면 생물학적 시계의 설정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 시계의 재설정의 목적으로 두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일광은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일광만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생물학적 시계는 뭔지 아시죠? 사람 몸 안에 생체 시계가 24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몸 안에.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24시간보다 좀 더 길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걸 주변들을 보면서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잘 모릅니까? 사람의 신체가 진화의 과정에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에 맞추어서 신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몸 안의 생체 시기가 뭐가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24시간으로 맞춰져 있지 않고 대략 한 25시간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생활 리듬이 약간씩 안 맞아지게 되는 걸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 생체 리듬이 치명적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제트래그잖아요. 제트래그가 뭐죠? 이렇게 근사해 보인다. 시차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래서 내 몸의 생체 시기하고 주변 환경이 안 맞아 버리는 거잖아요. 딥이 자야 될 시간인데 해가 중천에 떠 있거나 이러면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몸 안이 막 혼동을 겪으면서 며칠 사이에 다시 그게 재설정이 되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맞춰서. 그걸 보고 이 biological clock reset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씩 오차를 계속 수정하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이게 일광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사람의 몸이 이런 생물학적 시기에 재설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뇌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데일라이트이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비록 그래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선호되는 신호이기는 하죠.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신호이기는 합니다. when present 존재한다면, 일광이 있다면. 일광이 없으면 일광이 생체 시기에 제 1번의 신호는 아니겠죠. 쉽게 여러분을 아주 암흑 같은 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일광이 없기 때문에 그 생체 시기에는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so long as라고 하면 뭐뭐 하는 한이라는 얘기예요. 뭐뭐 하는 한. 자, 얘네들이 신뢰감 있게 반복이 되면, 믿을 수 있게 반복이 되면, 그러면 the brain은 can also use 이용할 수 있어요. 다른 external cues를, 다른 외부의 단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광이 없더라도 다른 행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걸 뭘로 이용할 수 있냐면 생물학적 시기에 리세팅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일 정해진 시간 밤 10시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집에 바래다 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일광이 없더라도 그 시간이 나에게 뭘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biological clock의 설정 시간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혼자서 딴 생각하다가 본인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반복적으로만 믿을 만하게 신뢰할 만하게 반복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두뇌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다른 외부의 신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푸드라든지, 즉 예를 들어 내가 매일 9시, 2시, 8시 이렇게 밥을 먹는다면 그 신호가 생체 시기에, 생물학적 시기에 재설정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거나 또는 규칙적으로 시간이 정해진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10시에 규칙적으로 시간이 정해진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일어나겠죠. 자, all of these events, 이 모든 이벤트들이, 이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좋아하는데요. 뭘 자꾸 생각하면서. 자, 이 모든 일들은 뭘 가지냐면 능력을 가지는 건데 어떤 능력을 가지죠? 리셋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 생체 시계를, 생물학적 시계를 리셋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뭘로 이용해 주냐면 얘가 strike precise 24-hour note. 자, 정확하게 24시간의 노트를 칠 수 있는, 정확하게 24시간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individually 특정한 형태의 blindness라는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특정한 형태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형태의 blindness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게 해주는 거죠. Their circadian rhythm을, 이 24시간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도록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뭔가 안 보이고 시력에 좀 문제가 좀 있어도 꼭 일광만으로 생체 시기가 작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블라인드니스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도 다른 방식으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despite이라고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 아닙니까? not receiving light Q의 Q라는 명사가 실마리 단서거든요. 자, 그러니까 빛의 단서를 받지 못해도라는 얘기예요. 즉 일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due to라고 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얘기고요. 자, 이 사람들의 blindness 때문에 빛의 단서를 받지 못한다 해도 그 다음에 다른 현상은 작용을 하게 될 건데 뭘로 작용을 할 거냐면 리세팅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트리거이라고 하면 얘가요 유도 장치 이런 말이죠. 동사로 쓰면 유발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any signal은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brain이 uses 이용합니다. for the purpose of clock resetting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그널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신호는 is termed 그 이름이 뭐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름 지어져 있냐면 Zeitgeber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네요. 영어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오지만 독일어에서 온 거군요. 독일어의 timegiver라는 의미를 가진 Zeitgeber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얘는 또는 synchronize라고 하면 synchro라는 말이 뭐죠? 동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synchronize라고 하면 동기화 장치 뭐 이 정도 되겠군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while light is most reliable, 빛이 가장 믿을 만한, 그래서 가장 일차적인 Zeitgeber이지만 하지만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that 어떤 요인들이 있냐면 can be used, 이용될 수 있는 in addition to라고 하면 뭐뭐 외에도라는 얘기잖아요. 자, 뭐 외에도 일광 외에도 또는 일광이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and or로 연결이 된 거죠. 일광 외에도 또는 일광이 없을 때에도 이용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99번 문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00번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런 끝나고 다음번 책을 이제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죠. K 마지막 100번이라도 좀 풀어서 맞춰보세요. 제발 한 문제라도 제가 풀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재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요약문부터 먼저 보세요. 그래서 infants, 유아들이죠. 유아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반응입니다. to those,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유아들이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A의 언어를 사용하는 어른들에게 A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familiar이라는 말은 익숙한 거고 foreign은 낯선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보기가 이렇게 서로 상대되는 보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ormal 공식적인 이런 단어가 좀 외롭잖아요. 이런 걸 답으로 쓰면 인생도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답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그래서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아이들의 호의적인 반응이 뭘 보여주냐면 B라는 경향성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B라는 경향성이 어디에? 집단 내부의 멤버들을 더 선호하는, 내부 집단의 멤버를 더 선호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라고 해버리면 A는 이미 답으로 나와버리는 거다, 그죠? 집단 내부의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니까 익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 그래서 40번 문제는 여태까지 수능 문제들은 보면 요약문 보면 대부분 다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대말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한쪽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타고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획득되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인 경향이 있다. 학습되는 경향이 있다. 타고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수능의 출제 방침에 맞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inborn하고 innate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다른 5개의 단어를 절대로 주지 않는 이유가 A 몰라도 되고 B의 단어 하나만 찾아서 답을 쓸 수 있게 해주면 그 문제는 출제를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면 획득되는 거나 학습되는 거나 문화적인 건 전부 다 후천적인 거고 1번, 5번만 선천적인 거죠. 여러분 시험 보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5개로 주지만 사실은 2쌍으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A번에서는 익숙한 놈을 좋아하는지 낯선 놈을 좋아하는지 외롭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 오른쪽에서는 타고나는 것인지 학습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타고나는 것과 학습되는 것, 이건 수능에 나오는 각종 문제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지문의 내용 보기들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내용이 익숙하고 타고나는 거였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갑자기 그러시죠? 이쁘지도 않으면서 2007년도 연구인데 2007년도에 이 캐서린 킨슬러하고 하버드의 동료들이 쇼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우리네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어떤 경향성이냐면 identify what with는 지난 시간에 나왔죠. 얘가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죠. 뭐하고 동일시하냐면 내부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죠. 동일시하려는 경향. The large degree, 아주 상당한 정도 내부 집단과 서로 동화하려는, 동일시하려는 이런 경향성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Infancy, 우리의 유아기 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아마도 타고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tendency라는 말이 주어라면 이 주어를 꾸미는 말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얘가 동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 집단 내부에 소속되고 익숙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낯선 것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건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야, 킨슬러하고 그래서 이 팀 사람들이, 킨슬러와 이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 무리의 5month olds니까 연세가 꽤 되셨네요. 5개월 된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whose 얘네들의 가족은 오직 뭐만 얘기하냐면 영어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영어권 국가인가 보죠. 그래서 그 모국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쇼도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그 아기들에게 2개의 비디오를 보여준 거죠. 아이들을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은 거잖아요.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아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따갈로그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웃지 마세요. 원 비디오에서는 고고, 그 다음에 한 비디오에서는 한 여자가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무리가 된 거죠. 두 번째, 다른 비디오에서는 이 여자가 스페니쉬를 하는 겁니다. 스페니쉬를. 운전할 때 아주 요긴합니다. 스페니쉬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they were shown, 얘네들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는 뭘 보여줬냐면 스크린을 보여줬는데 이 두 여성을 다 보여줬어요. 두 여성이 뭐 저런 소리를 지르거나
원래 수험생활이 힘들어요. 그냥 두 여성에게 보여줬는데 여러분은 저렇게는 되지 않도록. 그래서 side by side니까 나란히 보여준 거죠. 근데 not speaking, 이번에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 A라는 여성은 영어만 썼고요. B라는 여성은 스페인어만 썼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을 동시에 나란히 있는 걸 보여주는데 닥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아 심리 연구에서요. 이 유아 심리 연구에서 the standard measure, 표준 방법이 되는 거죠. 표준 측정은 뭐에 대한 거냐면 애정에 대한 또는 관심에 대한 기준 측정은요.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마나 애정을 보이는지,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한 표준 척도는 이게 바로 뭐냐면 집중입니다. 애가 관심의 대상이면 집중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들이 명확하게 더 오래 볼 거예요. 더 오래 볼 겁니다. 자기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을 더 오래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재보면 누구를 더 오래 보는지 보면 누구에 대한 애정을 더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킨슬레이의 연구에 따르면 아기들이 English speakers를 더 오래 쳐다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말입니다. 연구자들이 뭘 알아냈냐면 유아들이 훨씬 더 뭐하는 take toy, 장난감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offered by, 누가 주는 장난감이죠? 사람이 주는 장난감인데 어떤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주는 장난감들을 더 많이 가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누가 장난감을 주는데 소위 좀 전에 그 사람들이라면 영어 쓰는 사람이 주면 부담 없이 막 받는데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주면 거부하거나 안 받는 경우들도 나온다는 거죠. 건방지게 이 새끼들이 주는 대로 받지. 자, 그래서 사이코로지스트들은, 심리학자들은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근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근엄하게 하죠. 심리학자들은. 그 다음에 로틴이 아주 일상적으로, 여러분 웃으지 마세요. 근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사이트라는 말은요, 사이트는 인용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요걸 인용을 해요. 이 실험을. 그리고 다른 실험들을 또 인용을 해요. 자, 뭘로? 증거로 인용을 하는데 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빌트인이라는 말은 타고나는 거죠. 타고난 진화의 선호도가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우리의 종류에 대한 이런 타고난, 즉 내재되어 있는, 빌트인 되어 있는 진화의 선호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전염병이라든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이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생존에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필통 좀 그만 싸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배척하는, 하여튼 무슨 필통을 못 싸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깐만 다음 페이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이 책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